안녕하세요. 안될과학 언박싱 사이언스 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언박싱해드릴 최신 과학 연구, 한의학적 방법을 이용해 동물 실험에서 우울증 행동 증상을 개선한 연구입니다. 아니, 안될과학에서 한의학? 맞습니다. 다른 설명 배제하고 이 내용에 대해 연구한 논문 바로 언박싱해보시죠. 출발! 한의학에는 간주소설이라는 이론이 존재합니다. 각종 영양소의 대사 및 저장 역할을 하는 간이 소통과 배설의 기능을 주관한다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서 간이 소화 활동과 질환 유발은 물론 정서나 감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하죠. 이 부분에 착안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지현 박사 연구팀과 대전대 박지영 교수 연구팀은 간의 상태와 정서가 실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울증을 개선하는데 간과 관련된 침 치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 연구를 위해 우울증을 가진 동물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행동을 제약해서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이후에 쥐를 풀어주게 되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쥐의 행동 변화는 사람이 우울 증상을 겪을 때 무기력해지는 현상과 비슷하죠. 이렇게 행동면에서 우울 모드를 취하고 있는 쥐에게 항우울제를 투약하면 운동량이 평상시에 가깝게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제약하는 이 방식은 동물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실험 모델로 활용되고 있죠. 이 연구에서는 이런 우울증 유발 쥐를 치료 방식에 따라 5개의 군으로 나눕니다. 먼저 아무 처치를 안 한 우울증 유발 쥐, 그 다음 WHO 표준 혈자리와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침을 놓은 우울증 유발 쥐들, 즉 제대로 된 혈자리에 침을 놓은 우울증 쥐들이죠. 그 다음은 그냥 이상한 곳에 침을 놓은 우울증 유발 쥐들, 네 번째는 항우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인트 존스 워트 식물을 조금 먹인 우울증 유발 쥐들, 다섯째는 세인트 존스 워트를 많이 먹인 우울증 유발 쥐들, 이렇게 5그룹에 마지막으로 정상쥐까지 포함해서 총 6그룹의 쥐를 관찰해서 우울증 관련 행동 증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보고 일부 쥐의 몸속에서는 일어나는 반응까지 분석했는데요. 연구진은 행동을 제약하기 이전 시점, 그리고 제약을 하고 난 이후 시점, 마지막으로 침이나 항우울식물 처치 이후의 시점에 각 그룹의 쥐에게 테스트를 실시해 운동량 변화를 파악했는데요. 일정 구획의 공간에 쥐를 풀어놓고 카메라를 이용해 일정 시간 동안 운동 패턴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개방장 실험에서 침 치료를 받은 우울쥐가 무처치 우울쥐에 비해 36% 더 긴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이는 항우울 효과가 있는 세인트 존스 워트를 많이 먹은 쥐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처음부터 아무런 처치를 안 한 정상쥐의 활동량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나머지 쥐들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고 여전히 활동량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개방장 실험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구슬 파묻기 실험을 통해 우울증을 유발한 쥐들의 행동 양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았는데요. 이 실험은 톱밥이 있는 공간에 공깃돌을 여러 개 놓아두고 생쥐를 일정 시간 풀어놓은 뒤 몇 개나 톱밥 속에 파묻었는지를 세는 행동량 변화 측정 테스트입니다. 이 실험 결과 침을 맞은 우울쥐가 치료를 받지 않은 우울쥐보다 무려 76%나 많은 공깃돌을 파묻었죠. 역시나 세인트 존스 워트를 많이 먹은 쥐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정상쥐 활동량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개선 효과는 보였습니다. 이전 개방장 실험과 매우 비슷한 결과죠. 두 번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 우선 든 생각은, 실험 결과를 해석해보면 적어도 쥐에게 있어 제대로 된 혈자리에 침술 치료를 하는 것이 우울 행동 증상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자, 우리 근데 여기서 만족 못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이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간 치료와 우울 증상 개선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구진은 쥐 체내 물질의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침 치료를 받은 쥐는 우울증에 걸리면서 줄어들었던 불포화도가 높은 지질들이 증가했고, 이를 통해 일명 간 수치라고도 불리는 간 효소 AST 수치가 약 32%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에 있는 지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활성화 양상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이 밖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코르티코스테론이 감소하고 우울증 관련 염증 인자인 사이토카인들의 발생량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식욕을 억제하고 간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존재하는데요. 제대로 된 혈자리에 침을 맞은 우울쥐는 처치를 안 한 우울쥐보다 뇌에 존재하는 렙틴 수용체가 1.7배 증가해 적은 양의 렙틴만 분비되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고, 지방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혈액 속의 렙틴 수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논문에 나온 AST나 콜티코스테론이나 렙틴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관성을 갖는다는 연구가 이미 여러 존재한 상태였는데요. 이번 연구에서 침 치료가 이 일련의 지질 대사에 작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쥐의 우울 행동을 개선한다고 제안한 것이죠. 이 논문은 지질 치약은 침술이 우울증을 가진 쥐 모델에서 지질 대사와 염증적 상호작용을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Brain Behavior and Immunity 임팩트 팩터 7.2 정도 되는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좋은 저널에 올라갔네요.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논문 역시 지질 대사에 작용을 하는 한방적 방식이 우울증 행동 개선에 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출발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비만 치료제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한약인 방풍통성산을 활용해서 동물 모델에서의 우울증 개선 효과를 살펴보았는데요. 한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함께 사용하고 한의학 자체가 몸 안의 여러 장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함께 치료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다양한 증상의 효과가 있는 다중기전 효과를 지닌 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의약품에서 새로운 효능을 발굴해내면 개발 비용과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경제적으로 새로운 약을 개발해낼 수 있죠. 논문의 주인공 방풍통성산, 발음이 어려우니 논문에 쓰인 약자대로 BTS라 부르겠습니다. 이 BTS 역시 18가지 약초로 만들어 두근거림, 어깨결림, 홍조 등 고혈압 동반 증상과 붓기, 변비 등 본래의 용도인 비만 외의 증상에도 효과를 보이는 일반 의약품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동물 실험에서 우울 개선 효과를 살펴본 것이죠. 실험을 위해 앞에 논문처럼 우선 쥐에게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다만 첫 논문과 달리 우울증을 유발하기 위해 레세르핀이라는 약물을 주입한 다음 우울증이 유발된 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눕니다. 먼저 대표적인 항우울제 중 하나인 플루옥세틴을 먹이는 우울쥐 그룹, 그리고 BTS를 3개의 다른 용량으로 먹이는 우울쥐 그룹, 다음은 식염수를 먹이는 우울쥐 그룹, 마지막으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정상쥐 그룹까지 총 6그룹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하여 효과를 알아보았죠. 이번 테스트는 첫 논문에서 했던 개방장 실험과 함께 수조의 생쥐를 일정 시간 풀어놓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측정하는 강제 수영 실험과 꼬리 끝을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하여 쥐를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만든 뒤 일정 시간 동안 쥐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꼬리 매달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테스트에서 BTS를 먹은 쥐의 운동량이 제대로 된 약을 먹지 않은 쥐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 개선 효과는 50% 이상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항우울제를 먹인 그룹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죠. 이번에도 연구진은 행동 변화를 관찰한 이후 체내에서 일어난 변화, 메커니즘 역시 측정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BTS와 항우울제 투약 쥐들에게서 기분장애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다시 증가하고 혈액 속의 코르티코스테론 수치는 다시 감소했죠. 그리고 뇌에서 학습 및 기억과 관련된 시냅스가 환경에 맞게 변화하거나 신경이 새롭게 분화하고 생존하는 데 관여하는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와 피크랩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이 다시 증가했고 신호 전달 과정의 염증 반응이 개선되어 사이토카인의 발생량도 다시 감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이 기관들이 호르몬을 분비하여 다양한 신체 과정을 조절하는 복합적인 피드백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절 장애 중 일부를 BTS가 개선하고 균형을 어느 정도 되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연구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 박사 연구팀이 수행하였고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 임팩트 팩터 5.8의 저널에 실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두 논문 모두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실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로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두 처치가 우울증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잘 나타나는 투입 양이나 간격이 무엇인지 등 실제 치료법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임상시험은 굉장히 통제되고 객관적인 여러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해 진행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에는 허가기관의 감시와 승인 그리고 허가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아직 우리의 실생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또 그렇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실험한 동물 실험 내용에서는 연구팀이 세운 가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이 실험 방법과 실험 결과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한 논리를 동료 과학자들이 심사하고 과학 저널에 실을만 하다고 받아들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논문은 만능 열쇠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도 아니죠. 결국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과 오랜 기간의 헌신을 통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긴 과정에서 어떤 연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연구가 나온다면 그 혜택은 우리 삶 근처에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연구들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들이 존재하지만 뇌나 호르몬 분비샘처럼 민감한 기관에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약에 비해 부작용이 많고 환자에 따라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도 많아 장기간 사용이 어려운 편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울 증상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방식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서 효과적인 대안이 돼주길 기대해보고 응원해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심으로부터 추진력을 얻어 좋은 연구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